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나는 부모님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부모님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도시로 나가셨고, 그동안 나는 이 고요한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마을은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다. 오랜만에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기에 딱 맞는 휴가였다. 첫째 날 저녁, 해가 지고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다. 나는 일찍 저녁을 먹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로 잠에서 깼다. 어떤 것이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깨어보니 문과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집 뒤쪽 창고 쪽에서 나고 있었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나는 호기심과 불안감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창고의 문을 열기로 했다. 손전등을 들고 창고를 향했다. 문을 열고 안에 비춰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긁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소리의 원인을 찾아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창고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나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걸며 안도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밤의 일은 꿈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창고 앞을 지나칠 때마다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심각한 표정으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이 마을에는 전체부를 눈물이 사람들을 몰아주고 간이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어둠의 강난자라 불렀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러나 마을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니 나는 그날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더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집 곳곳에 부적을 붙이며 평소에는 믿지 않던 미신에까지 의존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마치 창문 바로 너머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는 침대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그저 눈을 꼭 감고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나는 숨을 죽이며 주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창문을 향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을 다잡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창문 너머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상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겁이 난 나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창문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밤의 일은 전부 악몽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창문에 남은 낯선 손자국은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부모님께는 단순히 일이 생겨 먼저 가본다고 말하고 도시로 향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 마을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긁는 소리와 흐릿한 형상이 떠오르곤 한다. 아직도 그곳에는 어둠의 방랑자가 남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지금껏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곳이라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던 곳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빠져서인지 자주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가한 일상을 보내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기묘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매우 기묘했습니다. 평소라면 몇몇 불빛이 켜져 있어야 할 아파트가 희미하게 밝을 뿐이었고 주위는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순간 조금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서둘러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 15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둥탁하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깜빡이는 불빛과 깊은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조금 섬뜩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누고 있어요 라고 살짝 큰 소리로 외쳤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자 문득 엘리베이터 외부 조그마한 창문에 무언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저는 겁에 질려 문이 닫히길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곧 이어 마탱이가 간 것 같은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13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13층이야? 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너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섬뜩함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며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문을 닫히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인 15층에 도착하였고 문이 열렸습니다. 무겁게 열린 문 너머로 익숙한 우리 집 복도가 보였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난 후 방금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아채려 창밖을 내다봤지만 모든 건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급적이면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것은 며칠 후 엘리베이터의 정기 점검일 때였는데 관리실 측에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멋대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괜히 7층과 13층의 버튼을 의식하게 됩니다. 때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어떤 이의 심연을 건드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느지막한 오후 한강변의 괴담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마친 후 민수는 집으로 길을 떠났다. 그날은 꽤 쌀쌀한 가을 밤이었고 달빛이 흐린 구름 사이로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리에는 사람도 드물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는 평소와 같은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유난히 조용한 거리의 분위기가 보니까 서글지 않았다. 길을 걷던 민수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전체 물의 그림자를 느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거라고 생각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기가 느껴질 뿐이었다. 마음이 불안정해진 민수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수들의 불빛을 가렸고 악몽 같은 어두운 길이 민수 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더욱 두터워져 어둠이 짙어지자 민수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길을 지나던 도중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거기 조심해. 그곳에는 옛날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집에 가 라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침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 때 그림자는 확실하게 민수의 뒤를 쫓고 있었다.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민수는 약간의 공포에 휩싸였다. 다리가 저절로 빨라졌다.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발밑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이름소리에 몸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도 그 무엇도 없었다. 갑자기 형체 없는 그림자가 민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를 갈아마셨다. 순간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림자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진 속삭임은 그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도했다. 골목어귀에 서 있는 옛 친구 형우가 보였다. 하지만 형우는 여러 해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민수에게 천천히 걸어오며 무언가 전하려는 듯한 몸짓을 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수야, 여긴 위험해. 이러다 너도 나와 같은 운명이 될 거야. 형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했던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형우의 눈빛은 공허했으며 그의 형체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붙들려 있고 싶지 않았다. 귀에 맴도는 속삭임을 무시하려고 마음을 진정하며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림자도 형우도 사라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드디어 자신의 집 문턱에 닿았을 때야 속삭임이 사라지고 주변의 공기도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결코 같은 길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형우의 모습과 그림자의 속삭임은 민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그날 밤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민수는 그저 가시를 확신할 뿐이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